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림빅 파이낸셜 잉크 대표되는 조이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싶어 하시는 IRA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IRA하고 IRS하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IRS는 국세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IRA는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은퇴 플랜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각종 IRA를 살짝 여러분들에게 맛을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보통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가 있죠. 그래서 401k를 통해서 또 본인이 불입을 하기도 하고 또 매치를 받기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세금 공제를 받고 싶으실 때 또 저축도 하고 싶으실 때 그렇게 401k를 많이 쓰시는데 회사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 IRA를 통해서 이 개인과 또 비즈니스 오너분들 세금 공제 플러스 저축을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IRA란 무엇인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IRA는 영어의 줄임말입니다.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그래서 개인 은퇴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누구든지 드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좀 있으시면 되겠죠. IRS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그런 은퇴 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요. IRA의 종류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게요. IRA는 여러 가지 종류의 IRA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Traditional IRA. 많이들 IRA라고 그냥 얘기하시는 게 이 Traditional IRA인데요. 매년 1인당 넣을 수 있는 불입 금액이 있습니다. 그 맥스가 최대 6,000불에서요. 또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7,000불까지 불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EP IRA라고 하는데요. SEP IRA는 조금 더 비즈니스가 좀 규모가 있으신 우리 비즈니스 오너분들이 셋업하시는 IR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implified Employee Pension이라고 하죠. 이 SEP IRA는 최대로 우리 오너분들이 연소득의 25%나 아니면 58,000불 이 둘 중에서 낮은 금액까지 1년에 넣을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여기에 들어가는 룰이 자격이 되는 그 직원들에게 같이 퍼센티지로 SEP IRA를 들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SEP IRA 갖고 계시는 분들은 패밀리가 같이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SEP IRA를 많이 이용을 하시죠. 아무래도 불입을 해줘야 되는데 남이 아닌 우리 가족이니까 은퇴 불입도 해주고 은퇴 플랜도 만들어주고 또 세금 공제도 고용주에게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SEP IRA를 많이들 쓰시곤 하죠. 세 번째는 Simple IRA입니다. Simple IRA는 마치 401k의 IRA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로 1년에 13,500불, 그 다음에 더 애드되는 돈은 50세 이상은 3,000불을 더 추가적으로 넣으실 수 있는데요. 이 Simple IRA도 마찬가지로 임플로이 분들도 불입을 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고용주분들도 2%에서 3%에 해당하는 매치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매치업 해주는 만큼 고용주는 또 텍스 공제, 세금 공제를 받으시겠죠. 이렇게 IRA 종류를 세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IRA는 똑같은 룰이 적용이 되는데요. 어떤 룰이 적용이 되냐면 첫 번째는 빠른 인출 시에는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넘버가 있는데 59.5세라는 넘버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9.5세 이전의 인출 시에는 10%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국가가 이 소셜스케일 펀드로 많은 분들의 그 국민연금을 또 만들어 놓고 하고 있지만 또 개인분들이 이 국민연금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은퇴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공제 혜택을 주면서까지 은퇴 플랜을 준비하라는 그런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59.5세 이전에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퇴 플랜을 미리미리 다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벌금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10% 벌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어떨 때 벌금을 내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을 사실 때 또 어느 부분의 액수를 또 여러분들이 벌금 없이 또 쓰실 수도 있고요. 또 첫 집을 사실 때라든지 아니면은 또 할십이 있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은 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9세 전 뺐을 때는 10% 벌금. 두 번째 룰은 최소 인출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59.5세에는 빼지 마세요라는 의도가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뺄 때가 됐는데 하면서 72세부터는 무조건 IRA에 있는 금액은 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희가 이제 영어로 표현하기로는 RM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에 맞게 몇 퍼센트는 꼭 빼셔야 됩니다.
빼지 않으면 빼셔야 되는 금액에 또 50% 페널티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IRS도 지금 텍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안 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2세부터는 무조건 빼서 써야 된다라는 룰이 바로 RMD라는 룰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찾아보시면 RMD 테이블이 있어서요. 몇 세에는 몇 퍼센트 정도는 꼭 뺐어야 된다라는 테이블을 좀 잘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 룰은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때 모두 인컴 텍스를 부과하셔야 되는 taxable income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죠? 제가 여기에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이 IRA에 넣는 금액은요, 맨 처음에 넣었을 때 텍스를 공제받기 때문에, 즉 텍스를 내지 않은 원금입니다. 거기에 이자가 붙겠죠. 어떤 플랜과 어떤 상품을 쓰시더라도 이자가 붙으실 텐데, 그 이자가 붙을 때마다 보통은 개인이 있으면 텍스를 내잖아요. 근데 이 텍스도 디퍼럴 시켜준다는 거죠. 연기시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기가 돼서 금액이 많이 모아졌을 때 이제 빼서 쓰셔야 될 때요. 그때 이제 인컴 텍스 레이트에 따라서 텍스를 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 인출할 때 모두 다 텍서블 인컴이 된다는 사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하실 수 있겠죠? IRA 룰입니다. 자, 이제 라스 IRA를 한번 가볼까요? 라스 IRA는 똑같은 IRA지만 조금 다른 IRA입니다. 아까 그 세 가지랑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세금 공제는 없습니다. 세금 공제는 없고요. 원금과 이자에 대한 세금 면제 은퇴 플랜. 이것도 아주 좋은 혜택이 될 수 있겠죠. 예전에 1970년대 상원 의원이신 윌리엄 로스라는 분에 의해서 이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IRA가 로스 IRA가 됐습니다. 이것도 또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고요. 라스 IRA 룰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똑같이 IRA처럼 불이익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50세까지는 6,000불까지 최대 넣으실 수 있고 50세 이후는 또 7,000불까지 불입이 또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이 라스 IRA는요. 이미 처음에 넣는 그 금액 자체가 세금 공제를 받지 않은, 세금 혜택이 전혀 없었던 돈을 넣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하시더라도 벌금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는 원금과 이자 모두 빼서 쓰실 때 텍스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 IRA 종류들과 굉장히 많이 다른 텍스 코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텍스를 이미 내셨기 때문에 RMD가 없습니다. 꼭 언젠가는 텍스 쓰셔야 돼요 라고 이것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텍스를 내셔야 됩니다 라는 그 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듯이 처음에 돈을 넣었을 때 텍스를 이미 낸 돈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금액에 대해서 텍스를 내지 않고요. 나중에 이자 잘하고 또 원금도 쌓여 있고 한 이 돈을 뺏어 쓰실 때 전혀 텍스를 내지 않는다는 것, 그게 라스 IRA의 가장 큰 최대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인컴에 따라서 불입 제한이 있습니다. 이 싱글로 텍스를 내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1년에 13만 9천 불 이상의 인컴이 되시는 분들은 라스 IRA 불입이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결혼, 메리드 파일링으로 텍스 파일링 하시는 분들은 20만 6천 불 이상 인컴이 되시는 분들은 또 이 불입이 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컴이 또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텍스를 혜택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텍스 혜택 볼 수 있는 플랜들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라스 IRA 룰, 아까 그 IRA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각종 IRA 어떻게 셋업을 할까요? 여러분들 셋업 하시는 곳 세 군데예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사실은 각종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미리.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전달해주는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는데, 첫 번째는 은행 가시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여러분들 어떤 상품 보실 수 있죠? CD 상품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머니마켓. 그리고 보험회사 가셔서 어뉴이티라는 연금 상품으로도 IRA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회사, 여러분들 많이들 보실 텐데요. 투자회사, 스탁이나 뮤추얼 펀드 같은 이런 직접적으로 내가 주식을 통해서 벌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도 IRA를 셋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IRA는 어떤 이자 종류가 있나요? 제가 금방 전에 상품을 좀 이야기는 했지만 이자 종류와 상품을 한번 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정이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왔다 갔다 하는 이자는 싫어요.
고정적으로 개런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고정이자를 좀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CD라든지 머니마켓이라든지 특별히 어뉴이티 중에서 고정 이자를 주는 어뉴이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픽스드 어뉴이티 이런 이자들은 개런티 이자이기 때문에 보통 한 0%에서 3% 정도 되는 이자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 상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변동 이자를 쓰시면 되는데요. 뮤추얼 펀드, 스탁 아니면 variable annuity라는 연금을 쓰시면 이런 투자 상품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도 받으실 수 있으시고 때로는 눈물 섞인 마이너스 이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동이자를 통해서 나는 오랜 동안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질 거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에버리지는 나는 확신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와인 아십니다. 변동이자를 가질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인덱스 이자입니다. 아마도 이게 조금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인덱스 이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뉴이티 상품이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갖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고요. 인덱스 이자는 직접적으로 내가 투자 상품에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간접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데 거기에서 이 인덱스 이자를 주겠다는 회사에서 최소 이자와 최대 이자의 범위를 줘서요. 그 안에서만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라이더를 쓰지 않으시면, 특별한 어떤 옵션을 쓰지 않으시면 피가 없이 원금은 보장하시면서 이 IRA, 라스 IRA를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이자는 제가 지금까지 한 15년의 제 커리어로 봤을 때 한 4%에서 6% 정도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각종 IRA가 지금 제가 어떤 기관에 가서 만들 수 있는지, 어떤 이자로 만들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뱅크에 갔을 때 CD로 IRA를 만들 수도 있고 라스 IRA를 만들 수도 있고 텍스가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베스트먼트, 투자 상품을 다루는 회사를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뮤추얼 펀드나 스탁으로 IRA를 만들 수도 있고 라스 IRA를 만들 수도 있고 인슈런스 회사를 가면 어뉴이티 상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계층에 따른 은퇴 구성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IRA를 꼭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돈 넣을 돈 없습니다 라고 하시지만 제가 솔직히요 손님들을 만나 뵈면요 그래도 집 한 채 이상 좀 갖고 계시는 분들 IRA를 좀 일찍 앓으셔서 30대든 40대든 이렇게 미리서부터 매년 그 금액을 넣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래도 60세 되셨을 때 좀 자산이 좀 쌓여져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계층마다 한번 분포도를 봤는데 이 bottom income tier 이쪽 저소득층에 되시는 분들은 은퇴하실 때요 소셜 시큐리티로 받는 인컴이 거의 대부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산층 등을 한번 볼까요? 중산층을 보면 소셜 인컴이 한 70%, 69% 정도 되고요. 펜션으로 만들어진 게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이 만드는 은퇴 플랜은 소셜이 한 37%, 펜션이 34%, 본인이 만들어 놓은 에셋이 26%.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0% 정도를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은퇴를 꿈꾸십니까? 네. 소셜에 의존하는 은퇴, 어떻게 내가 얼만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또 내가 그것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좀 불안한 은퇴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은퇴할 때는 이 정도는 준비돼 있어라고 좀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은퇴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 IRA를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떤 지금 상황이시든지 만약에 401k를 가지시더라도 IRA를 또 같이 가지실 수도 있고요. 401k가 없으신 분들은 저는 강추합니다. 이 IRA, 각종의 IRA와 또 라스 IRA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은퇴에 좀 더 충분한 그리고 여유 있는 그런 은퇴 생활 또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IRA에 대해서요 자주 듣는 질문이 제가 좀 있습니다. 아마도 앞서서 제가 IRA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요 9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시면 아 하고 현실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넘버 1, 불입을 하다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IRA를 무슨 보험을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프리미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해마다 텍스 공제를 받고 싶으실 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로 넣을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요. 맥스로 넣을 수 있을 때는 6,000불까지도 넣고 못 넣을 때는 2,000불도 넣고 또 어떤 해는 넣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텍스 공제를 넣는 해와 넣지 않는 해 그렇게 따라서 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일을 안 하는 주부인데 가입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어떤 주부님은 가능하냐면요. 남편분하고 메리드 텍스 파일링 하시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근로소득이라고 했는데 버는 돈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부와 함께 부부가 같이 텍스 파일링을 하시는 분들은 아내분들도 혹은 또 살림하시는 우리 남편분들도 IRA 가능합니다. 자, 넘버 3. 이전 회사의 401k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전의 회사 401k를요 그냥 놔두기를 권하지 않아요. 놔두시지 마시고요. 이 401k가 IRA랑 이 텍스 코드가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401k 그냥 갖고 계신 거 새로운 회사로 옮기실 수도 있지만 새로운 회사로 합치지 말고 제가 원하는 상품으로 IRA를 좀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1k를 IRA로 롤 오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IRA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새로 매해 또 불입을 하실 수 있고요. 돈을 또 넣어 놓을 수가 있고요. 그럴 때마다 세금 공제 되겠죠. 두 번째는 상품을 내가 고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행도 투자회사도 또 아니면 연금 상품으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아주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또한 401k를 새로운 회사로 가지셨을 때 내 돈이 다 이 투자 쪽으로 갖지 않고 조금 분산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저는 롤오버, IRA 롤오버를 하시고 또 상품 면으로도 좀 분산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질문. 상품을 바꿔도 벌금을 내나요? 벌금을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품마다 룰이 있거든요. CD를 만약에 2년 동안 묶어놨는데 1년 만에 캔슬을 하면 받아야 되는 이자를 다 못 받으실 수도 있고요. 투자 상품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또 투자 상품에 따라서 피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옮길 때. 그렇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뉴이티로 가지신 분들은 어뉴이티들은 보통 서렌더 찰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약금이 존재하는 그 연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다 끝난 분들은 벌금 안 내셔도 되고요. 그게 아직 안 끝나신 분들은 벌금 조금 내시면서 옮기셔야 될 거예요. 다섯 번째, IRA가 좋은가요? 라스 IRA가 좋은가요? 엄마가 좋은가요? 아빠가 좋은가요? 전 둘 다 좋은데 어떡하죠?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IRA는 지금 현재 내가 이번 연도에 텍스가 좀 너무 많이 낼 것 같다. 혜택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트래디션 IRA나 세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렇게 텍스 혜택을 많이 보지 않더라도 앞으로 잘하는 이자와 나중에 내가 은퇴했을 때 나는 텍스를 하나도 내지 않는 인컴을 만들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라스 IRA가 더 맞겠죠?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 두 가지 모두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IRA랑 이 라스 IRA랑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맥스가 정해져 있어요. 아까 맥스가 6,000불이나 혹은 7,000불이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를 합치더라도 그 맥스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맥스가 되도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곱 번째, 라스 IRA 불입도 세금 보고해야 되나요? 그냥 IRA는 세금 보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CPA 선생님들이 이번 연도 세금 공제할 때 넣어주시니까요. 라스 IRA도 저는 보고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남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라스 IRA는 또 여러분들이 들어놓으시면 그 회사에서 또 폼을 주시는데요. 그 폼을 받으시면은 우리 회계사 선생님한테 좀 보내주시면 그게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라스 IRA도 불입하실 때마다 회계사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여덟 번째, 언제 만들어야 이번 연도 세금 공제를 받나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기가 2021년입니다. 이번 연도에 세금 공제를 받으시려면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IRA 셋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22년 3월 30일 날 만드셔도 2020년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늦게까지 기다리시다가 세금 파일링 하기 막 직전에 막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파이낸스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애가 타면서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미리미리 하시면 이자도 받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아이들도 시작할 수 있나요?
아이들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룰을 보셔야 되냐면 이 상품마다의 룰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 가시면 CD를 몇 살부터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투자 상품, 그다음에 연금 상품도 몇 살부터 그걸 할 수 있는지 상품에 대한 또 최소 나이가 있을 테니까 그 룰을 잘 따르시면 IRA를 셋업할 수 있죠.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아이들에게도 이런 IRA 셋업 해가지고 나중에 오랜 동안 그 시간과 이자를 활용한 아이들의 빵빵한 어떤 자금 형성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